관련해 한 종목만 꼽아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조심스럽게 안녕하세요. 주식을 몰라도 돈이 되는 주식 정보 스탁앤스탁의 정수빈 연구원입니다. 10월 들어 하락세를 걷던 주식시장이 지난주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어 안심할 상황은 아닌데요. 4분기 투자 전략과 더불어 지난주 시장 상황은 어땠는지, 새로 체크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스탁앤스탁의 이승호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에서 4분기 기대주 건설주인 현대건설, 하반기 저평가주로 꼽히는 한국철강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국내 증시 상반기는 좋았지만 하반기 들어 하락 및 조정이 이어지면서 상고하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인플레이션 및 스태그플레이션, 공급망 문제 등 글로벌 리스크들이 여전히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이 전문가님께서는 지난주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최근 글로벌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하방 압력을 높여왔던 게 사실입니다. 다행히 지난주는 이런 리스크들이 다소 완화되면서 기술적 반등을 한 상황인데요. 아직 안심할 수 없는 건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요 글로벌 리스크들 간략하게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인데요. 일시 증액안이 하원에서 가결되면서 부채 한도가 12월 초까지 일시적으로 늘어나면서 급한 불은 끈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2개월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다면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재차 부채 한도 관련 리스크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존재하니 이 부분은 미리 염두에 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플레이션 및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리처드 클러리다 부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이 가능성을 일축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난주 미국이 발표한 9월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더불어 소매 판매까지 주요 경제 지표가 큰 문제 없이 발표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일단락됐다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국제 유가 등 에너지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 압력 자체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 중인데요. 미국의 WTI 가격이 배럴당 80달러를 기록하며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이 고유가 현상이 지속이 되면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분석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일단락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은 11월 중순부터 다시 부각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시장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공급망 변목 현상 문제가 계속해서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공급망 병목 현상 이슈 또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병목 현상 발생 이후로는 원자재 가격의 급등을 뽑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물류 대란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물류 대란 해결을 위해 물류 관련 연합체와 노동조합,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비상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은 항만 운영 시간 연장을 결정하는 등 직접 나서며 관련 우려가 조금씩 해소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시장을 살펴보면 미국 국채금리 한도 문제가 일시적으로 진정되며 원달러 환율이 1180원 초반 수준으로 하락한 상황인데요. 외국인 수급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난주 증시 반등 저 또한 상당히 기분 좋게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장의 펀더멘털 개선된 게 아닌 일시적 투자 심리 완화로 기술적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공급망 변목 현상 완화와 연말 소비 시즌 기대감으로 외국인의 유입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술적 반등이 아닌 추세 전환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께서는 현금을 확보하고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처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차분하게 비중 관리 및 현금 확보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일정도 살펴봐야겠죠?
네, 우선 오늘 11시에 중국 3, 4분기 GDP 성장률과 9월 산업생산 등이 발표됩니다. 저녁 9시 30분에는 미국 9월 산업생산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특히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과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 등의 지표에서는 전월 대비 둔화가 감지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분기 GDP 성장률은 에너지 대란과 헝다 유동성 위기에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9월 산업 생산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되며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헝다그룹 유동성 위기와 부동산 규제 정책 영향으로 전월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오늘 증시는 중국 증시 변화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증시도 4분기에 진입했습니다. 이번 분기도 쉽지 않은 시장이 예상되는데요.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현명할까요? 네, 4분기 전략으로는 건설, 배당, 친환경, 정유 등의 키워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주의 경우 국내 건설사의 좋은 전망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목할 만합니다. 증권사 리서치를 보면 대형건설 5개사의 연간 주택 분양 예상치가 52%밖에 달성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대형주의 경우 도시정비 비중이 높은데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도시정비 관련 조합들이 분양을 미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양 달성률이 저조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114에 따르면 연말까지 전국 15만 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8월 말까지 20만 가구가 분양된 상태를 감안하면 연말에 더 많은 물량이 대기 중이라 기대해 볼 만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 한 종목만 꼽아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조심스럽게 현대건설 꼽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까지 분양 예상 물량이 제대로 소화된다면 이에 따른 실적 호재를 기대할 수 있고요. 3분기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7%, 60.1% 증가한 상황을 감안하면 현 시장 예상치에 어느 정도 부합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21년 3분기 누계 기준으로 주택을 비롯한 국내 신규 수주는 연간 수주 가이던스인 14조 원을 달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더불어 해외 수주 또한 가이던스인 6조 원에 근접하며 안정적인 성장세가 그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증권사 자료를 보면 건설 수주 잔액은 통상 6개 분기 가량의 시차를 거쳐 건설 기성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건설 기성은 건설 업체별로 실제 돈이 들어가고 건축 토목, 공사 실적을 집계한 것으로 거시경제 용어로는 건설 투자를 의미합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건설 수주액은 지난 4년의 횡보와는 다르고 과거 사례와 단순 비교를 해보면 2022년 건설 기성이 전년 대비 약 10% 성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내년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도 예년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배치된 상황이라 이대로라면 거시경제의 성장 기여도에서도 건설 투자가 존재감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4분기 기대주로 건설주, 그 중에서도 현대건설을 꼽아주셨습니다. 그 이유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건설 수주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더불어 정부에서도 SOC 예산을 확대한 상황이라 건설업이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판이 깔렸다 분석해 주셨습니다. 스탁앤스탁 회원님들께서도 건설자재 관련한 종목 추천을 받으신 상황이죠. 바로 한국철강인데요. 전문가님께서 오랜 기간 눈여겨본 종목인데 무엇 때문이었나요? 네, 한국철강은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에 주목한 이유는 다름 아닌 실적 때문입니다. 한국철강은 60년의 업력이 쌓인 철강 전문 기업으로 건설사 그리고 조달청 등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회사 주력은 철근인데요. 작년 한 해 전체 누적 매출의 48%가 상반기에 52%가 하반기에 발생을 했습니다. 3분기에는 영업일수 감소로 소폭 감소가 있겠지만 아파트 분양 후주 등 주택 건설을 중심으로 수요가 양호한 가운데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2분기 이익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308억 원, 4분기 예상 영업이익 380억 원인데 21년 전체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년 대비 200%에 가까운 역대급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국이 철강제에 수출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하반기 및 내년 22년 실적 전망치 또한 추가 상향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배당 관련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철강은 작년 기준으로 한 주당 200원의 3% 시가 배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으니 올해도 이 이상 기대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철강이 저평가받는 이유로는 특히 현금 보유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철강은 2분기 기준 시가총액의 78%인 3,600억 원의 순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현 주가는 실적 기준 상당히 저평가 상태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철강 저도 참 익숙한 종목인데요. 분석 들어보니 이 종목이 어떤 이유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지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그 이유로 실적 개선, 실적 기준 대비 낮은 주가를 꼽아주셨습니다. 4분기 어떻게 투자 전략을 펼쳐야 하나 많은 투자자분들이 막막해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 거론된 현대건설, 한국철강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국철강의 경우 저희 주식정보방에서 지속적으로 정보 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식을 몰라도 돈이 되는 주식정보 스탁앤스탁의 정수빈 연구원 이승호 전문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고픈가 봐.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정말로 문제 알았어.